그런데 말입니다. 열 전달해서 그것이 궁금하다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열 흐름이 발생하긴 하는데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열 흐름은 고체와 고체 간에 이제 열 전달을 하는 열 전도라는 과정과 고체와 유체 간의 열 전달을 하는 대류라는 과정과 아무런 매질이 없어도 열 전달을 하는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이해를 하고 열 흐름을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석은 했는데, 왜 열 전달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열 전달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따뜻한 물체로부터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한 것을 보기 위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하고자 이제 열 전달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열 전달 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온도 분포의 변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온도 분포가 나타났을 때 모든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열적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열적 한계 내에 기준점에 있는지, 혹은 열적 한계를 벗어나서 이거는 안전하지 못한 제품인지, 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면 모든 제품은 팽창을 하거나 혹은 열을 빼앗기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열 변형과 열 응력을 보기 위해서도 이제 열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열 전달 해석을 분류를 하자면 열 전달 온도 분포만 이제 본다면 이제 순수 열 전달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열과 구조를 연성을 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열 응력 해석, 뭐 단방향 해석, 양방향 해석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구조 해석도 이제 뭐 탄성 계수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정해석과 동해석으로 구분을 하는데, 열 전달 해석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달 해석은 맨 처음 시간이 있냐 없냐, 구조 해석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간이 관여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간 의존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열 전달 해석에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나오는 온도인데, 이 온도가 해석하는 동안에 변하느냐, 변하면 비선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형이다. 이런 온도 의존성에 따라서 이제 열 전달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열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없다, 아니면 관심 있는 결과가 시간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열 전달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하중이 뭐 1초일 때는 0도이다가 10초일 때는 100도다, 아니면 발생하는 결과가 관심 있는 결과가 1초일 때는 0도이다가 뭐 10초일 때는 200도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하중, 변하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비정상 상태, 과도 상태 열 전달 해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모든 상황을 반영을 한 거는, 저희가 불을 켜자마자 100도가 되는 거는 없으니까 실제 모든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는 여기 과도 상태 열 전달인데, 어쩔 때 이제 정상 상태를 보고 어쩔 때 과도 상태를 보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머그컵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머그컵이 10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다. 뭐 3초일 때 100도가 될지 5초일 때 100도가 될지, 100도가 되긴 될 건데 몇 초일 때 100도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이제 과도 상태 열 전달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뭐 LED 칩, 뭐 핸드폰 설계를 하는데, 어쨌든 열이 뭐 10초가 지나도 100초가 지나도 이제 50도를 발생을 할 건데, 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정상 상태의 열 전달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많은 그런
뭐 실무나 예제를 봤을 때 몇 초일 때까지 달궈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궁금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은 정상 상태의 열 전달 해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시간이나 들어오는 인풋, 뭐 발열 하중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열 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 과도 상태 열 전달 해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의존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 전달을 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온도인데, 이 온도가 해석을 진행하는 도중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온도에 대한 강성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중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복사 열 하중을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뭐 형상 계수가 있을 거고 뭐 방사율 흡수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곱해지는 게 이제 T의 4승이라는 온도가 곱해집니다. T의 4승이라는 온도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T라는 놈은 이제 해석하는 동안에 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뭐 계속 비선형적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온도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사 열 하중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선형 열 전달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열 전도율, 비열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석하는 동안 계속 이제 변하는 강성들, 열 전달율 같은 게 계속 변하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비선형 열 전달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전달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정상 상태냐 비정상 상태냐, 그리고 온도 의존성에 따라서 선형 열 전달이냐 비선형 열 전달이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열 전달 해석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뭐 초기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정상 상태의 열 전달 해석을 할 때는 뭐 시작하는 온도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도 해석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온도를 정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도 상태의 열 전달 해석에서는 0도에서 출발을 하느냐 마이너스 300도에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 상태에서는 초기 온도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열 변형 해석에서도 초기 온도에서 나중 온도까지 델타 T가 몇이냐에 따라서 변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초기 온도를 지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정 온도입니다. 고정 온도는 이렇게 한쪽 면을 뭐 100도면 100도, 200도면 200도 이렇게 온도를 반드시 박아버리는, 고정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근처에 뭐 빵도가 있고 아니면 절대 0도가 있더라도 이 고정 온도는 항상 변함없이 그 온도를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열속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열속은 이제 뭐 쭉 보시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출력량이다 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출력량,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 볼 때는 토치로 이 노트북을 달구고 있다. 그럼 이 노트북 표면에는 이제 단위 면적당 토치에서 나오는 출력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열이 들어오면 이제 플러스고요. 열이 이제 빠져나간다. 단위 면적당 이제 열이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서 열속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열이라는 데이터입니다. 발열은 또 쭉 보시면 단위 부피당 발생하는 출력이다. 저희가 핸드폰에 있는 LED 칩을 이제 발열체로 가정을 하겠다.
그 칩의 단위 부피당 출력량이 몇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전달 해석 조건은 이제 단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열은 열의 유출입이 없는 거,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상태, 열 하중 조건을 입력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단열이 되는 게 이제 단열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런 박스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박스에서 발열을 해서 100도씨가 되었다. 그리고 2번 박스로 이 100도를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접촉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지 않으면 1번과 2번은 단열 조건이 되어서 1번에 있는 100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열 조건을 잘 이해를 하고 단열 조건이 아닌데 단열 조건을 사용을 하였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사항은 네모 박스에서 이제 발열을 100도로 하고 있다. 근데 뭐 한 포인트에서 이제 발열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주변에 뭐 대류라든지 복사라든지 아니면 뭐 고정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게 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상온이랑 열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네모 박스는 단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도라는 게 이제 열이 나가지도 않고요. 어디서 열이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100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열이라는 조건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열 하중 조건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단열 조건이 되나, 이제 실제로 이런 단열 조건인지 아니면 전도를 시켜야 되는데 접촉을 빠뜨려서 단열 조건으로 만든 게 아닌 건지 한번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고정 온도라든지 열속이라든지 내부 발열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열 전달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도, 대류, 복사라는 과정이 일어나서 열 흐름을 야기를 하고 그 결과 온도 분포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열 전달 해석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열 전달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열 전달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이 발생하면 이제 팽창이나 수축을 하게 될 텐데 왜 팽창이나 수축을 하게 되는지 열 응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